대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이분과 함께 두루두루 섹터에 대한 방향 설정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모두들 기다리신 함정남 차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떨어진 느낌이고, 지난해 여러 악재를 좀 선반영해서 올해 분위기 좀 괜찮은데, 어제 이제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 25% 얘기 꺼내 들었고요. 의약품, 반도체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이쪽 어떻게 저희가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시장에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대비해서는 좀 무난하게 네. 무탈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철강부터 좀 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틀림없이 악재예요. 한국 시장에도 25% 알루미늄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확실한 악재입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면 한번 빠지긴 했지만 그 관세와 의미가 주는 25%가 주는 의미 대비해서는 그렇게 충격파로 얻어맞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의미를 좀 찾아보면 첫 번째는 3월 12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협상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멕시코, 캐나다도 한 달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아직 노골적으로 관세에서 세수를 얻겠다라는 것이 진짜 목적은 아닐 수 있다라는 협상론에 근거한 긍정적인 해석도 시장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25% 관세 매긴다고 했는데 결국은 쿼터제로 우리는 피해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여지가 있다라는 점. 또 세 번째는 이 안에서 연장선에서 미국의 목적은 지금 멕시코랑 캐나다에도 25%가 되는데 철강에도 25%라는 것은 중국산 저가 철강이 늘 문제거든요. 이것이 우회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하겠다라는 의미도 어디로 들어와도 중국산 너는 안 돼. 그게 이제 저가 경쟁 가격 메리트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본심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해법은 찾아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미국 내부적으로도 살펴보면 이것이 철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이러한 것들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점 내에서 내부적으로도 조금 그렇게 미국 내부에서도 막 환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두루두루 봤었을 때 한국은 그 안에서 직격탄을 좀 피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현재 시점의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현대제철은 올 초에 확정 사항은 아니지만 미국 내부의 제철소 지금 10조 투자 계획도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아직 확정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것들에 대한 준비 또한 할 수 있는 것이 한국 철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가 주는 압박감 대비해서 사실 주가가 워낙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라는 의미도 그 안에는 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얻어맞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적극적인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겠죠. 지켜볼 여지는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런 기조를 하면 일본처럼 저희도 소프트뱅크의 투자처럼 저희도 뭔가를 내어줘야 일단 트럼프를 약간 달래게 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내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안에서는 일본과 미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조업 기반 국가로서 일본과 우리가 산업구조가 다소 비슷하기 때문에 LNG 수입해 주는 거? 그렇죠. LNG 지금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론이 이거였잖아요. 기름 LNG 많이 살게요, 우리. 그래도 방위비는 더 내야지. 방위비 어차피 올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도 이런 그림이 되겠다. 그런데 우리도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LNG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앞으로 많이 수입할 계획을 이미 짜놓고 있고 방위비 분담은 어쩔 수 없지. 이제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가 노골적으로 방위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감수하고 간다면 오히려 이쪽 무역과 관련 관세 부분에서는 좀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유리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은 지금 보편관세에서 상호관세로 바뀌고 있잖아요. 보편관세는 무조건 악재인데 상호관세라는 것은 너희가 때린 만큼 우리도 때리겠다라는 뜻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는 미국 제품에 대해서 특별하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압도적인 관세를 때리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타 국가 대비해서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들어볼까요? 자동차는 유럽에서는 10% 관세인데 우리는 2% 정도 초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화된 관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도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보겠다는 것은 유럽을 때리겠다는 뜻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러한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상호 관세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화두가 되면서 한국 증시는 안 나쁘잖아요. 오히려 이런 그림으로 간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관세를 안 매기고 있으니 나쁠 것이 없다라는 해석, 오히려 상대적 수혜도 볼 수 있다라는 해석들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관세 압박을 받는 섹터에 대해서 약간 양면의 동전처럼 압박은 있는데 우리가 개중 났다라는 네. 그런 분위기가 계속 있어서 뭐 좋죠.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면 그래도 악재 속에 우리에게는 또 개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제 얼추 분위기와 무엇을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살필 수 있었고요. 11월 중순부터 해서 이제 차장님이 얘기해 주었던 종목들 중에 신고가 흐름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랬지만 그들 종목으로 이제 슬슬 약간 차익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오션, 뭐 그 외에 이제 신고가 종목들 본다면 뭐 피롭틱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슬슬 외국인들도 일부 팔고 하루하루 변동이 조금 느는데 이들 각각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좀 알려주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는 계속 들고 가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제 쌈바이오.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의 다른 기준, 알테오젠이 보여줬었던 대장으로서의 힘이 의미가 조금 퇴색되어 있는 자리 속에서 다른 덩치 큰 어떠한 누군가가 바이오 섹터의 견고함을 지켜주는 다음 종목이 타자가 필요할 텐데 제가 종목군을 쭉 드렸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가장 앞에 있었던 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였는데 지금 그런 의미 안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주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 관세에 제약바이오도 넣을 거야 라는 악재에도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이건 역시 우시바이오를 떼어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상대적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해석 플러스 알파. 어쨌든 글로벌 생산 능력 탑으로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매력이 이제 노골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홀드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이제 조정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바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빨리 만회를 한다고? 이렇게 빨리? 라는 좀 의아함. 이러면은 야 이거 조정을 주고 팔 사람은 팔았기 때문에 더 가겠다라는 뜻인데 라는 연장전? 의미가 제 마음 네. 안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빨리 간다라는 건 지금 다른 조선주들이 가면은 이제 실적이 어쩌고 뭐가 되는데 다른 조선주는 다 쉬고 있는데 얘만 간다라는 것은 기다리는 뉴스가 있다라는 건데 미국과 관련된 어떤 수주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노골적으로 시장에 투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어떤 뉘앙스에든지 호재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오션은 뉴스를 매우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이다.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오면은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조선 기자재 쪽은 저는 좀 좋게 봅니다. 쉴 만큼 쉬었고 자기의 매력들 방산이 됐든 엔진 자체가 됐든 뭐가 됐든 HJ중공업, STX 엔진, 현대힘스 같은 종목은 좀 지금 이 자리에서 쉴 만큼 쉬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로틱스 유리기판 대장이죠. 네. 거기에 이제 좀 쉴만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불을 뿜고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는 부담입니다. 쉴 만큼 쉬었을 때 아무도 얘기 안 했을 때 그때를 오히려 다음번에 매수 타이밍의 기회를 좀 가져가 보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 대장이었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레인보우가 한번 꺾일 것 같은데 꺾일 때 다른 로봇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핵심 포인트가 됐는데 그저께 달랐죠. 빠졌을 때 다른 로봇주들은 확 치고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인보우를 안 사더라도 다른 로봇주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상황임을 시장이
확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격을 벌린 종목에서 치고받고 할 필요 없고, 또 하나 가지는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 작은 우려 이렇게 이슈에도 조금만 꺾이면 공매도 때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시장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인보우는. 그래서 레인보우는 조금 조심하자. 그 외에 다른 로봇주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관점은 예의주시해서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의 대장인 레인보우 등 좋은 흐름을 뭐 쉬었다가도 또 가지고 하긴 하나 이제 좀 조심할 종목들 얘기 주셨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기존 긍정의 의견, 일단 여전히 미국이 바이오, 의약품 이쪽을 건드린다면 결국 또 중국을 때리는 과정에서 선택지는 한국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아이디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게임주 살짝 볼게요. 이제 우원식 의장의 시진핑 주석의 만남 그리고 방한 기대감이 게임 엔터 쪽에 좀 힘을 실어줬고요. 어제 이제 실적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크래프톤은 뭐 스트릿 컨센 아쉬움이 좀 거론되더라고요. 게임주에는 저희 투자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한알령 이슈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의 노이즈가 관세잖아요. 요거 두 가지에 대한 호재라고 할까요? 관세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없는 지역이고, 또 하나는 새롭게 등장한 호재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요런 비슷한 섹터가 엔터가 이제 그렇죠.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게임주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창업 1세대가 자기의 주식을 팔았다라는 것은 넥슨이 그랬죠. 그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성장에 자기가 그렸던 성장에 막바지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오랫동안 게임주를 이렇게 저는 전략 섹터로서 본 적은 없는데, 이제부터라고 한다면 굳이 한알령 해제는 조금 억지스러운 호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 어떤 새로운 그런 플랫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게임이 등장할 수 있는지가 좀 오히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텐데, 왜냐하면 콘솔에서, PC에서, 모바일, 게임의 기기 종류가 바뀌었었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게임 업체들이 새로운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 다음에 뭐 AR, VR 게임들이 시장에 얘기는 많았지만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거든요. 기기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게 될 텐데, 그 그림이 기대감은 있는 건 맞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언제 현실화될지는 아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바닥에서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을 포함한 뭐 트레이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 앞단에서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프트업이라는 종목이, 이제 크래프톤이 이제 이 두 종목이 좀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라는 것을 전제로 트레이딩 할 때는 이제 뭐 한다 새로운 뭐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면 중소형 주단에서 두드려져 보이잖아요. 그 할 때 나도 할 거야 했었던 늘 종목들이 유메이드나 컴투스 이런 종목들이 좀 탄력은 좋았었다라는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한 의견 충분히 받아봤고요. 오늘 관심 섹터로 갈게요. 관심 섹터 바이오. 인데 안 그래도 시청자분이 함 차장님의 큐로셀이 꾸물꾸물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기도 했어요. 원래 바이오 특집을 정말 적재적소에 해주셔서 작년에 바이오로 수익 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바이오에 이제 여러 종목들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좀 눈여겨볼 것들 짚어주세요. 지금 종목별로 좀 미세한 차별화, 그러니까 맞아요. 바이오 섹터는 바이오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무게 비중 있는 것이 바이오인데, 바이오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목 피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대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안에서 종목별 트레이딩은 괜찮다라는 것이 이제 화두에 두고 있는 제 기본적인 그림이고요. 올릭스가 좋은 소식을 내면서 2연상이라는 정말로 멋진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좋겠어요. 시총상의 종목들 중에서도 좀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코오롱 티슈진이 랠리를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펩트론도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준 이후에 나의 자세를 좀 잡고 있는, 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좀 출발의 시그널이 등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쉬면서 나도 이제는 슬슬 움직여볼까 하는 것이 루닛도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는 루닛이 이제부터 오른다 느낌보다는 펩트론은 오를 것 같아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루닛은 이제 너는 방향을 잡아야 될 때가
임박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간다면 공략도 가능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아 이노베이션 굉장히 강해요. 바이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렵습니다. 훅 빠져서 얘 언제 얘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어느덧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요. 다 올라와 있습니다. 유한양액의 알레르기 치료제로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있는데 정작 유한양액은 무거운데 지아이노베이션은 상대적으로 이거 유한양액과 권리 5대5로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소용주 종목을 사야지 훨씬 수혜잖아요. 똑같이 2호제로 산다면. 그래서 지아이노베이션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오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뭐 지금 매수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템포를 기다린다면 매수도 가능해 볼 수 있는 후속 파이프라인도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이오 뽑은 건 큐로셀 때문이죠, 사실. 네. 뭐 카티 여전히 치료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올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전략 종목군 중에 하나가 큐로셀인데요. 어저께 상승의 의미도 충분히 의미를 가져가 볼 수 있다. 여전히 뭐 올해 1년 내내 들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패스트 트랙 들어갔잖아요. 요새 결과까지도 기다려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올바이오파가 최근에 많이 빠져요. 이게 지금 이뮤노반트가 저는 지금 뭐 매도한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뮤노반트가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보시면서 이뮤노반트가 바닥을 다질 때 좀 한올바이오파마도 추가 매수 전략을 좀 짜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첨생법 이슈도 있고 뭐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각각의 개별 뉴스들 점검해 주시면서 뉘앙스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이오주 종목별 대응 전략 짜주셨네요. 함정남 차장님과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